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컷오프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 절반 정도가 적합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스타트업 현장을 찾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갔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다양한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예비 경선 이제 컷오프 투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로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원래는 대선 후보 경선 흥행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흥행 조짐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나 봐요. 예, 민주당 그 경선은 워낙 시작부터 이재명 일강 체제가 아주 강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흥행성에서는 좀 별로일 것이다. 활력이 좀 떨어진다. 다른 후보들도 보니까 워낙 오랫동안 거론된 분들이라서 좀 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당 내부에서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흥행 요소를 나름대로 도입하기 위해서 TV 토론도 여러 차례 하고 국민 면접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곤 했는데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여기서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지금 본 경선에 대비해서 국민 경선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1차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이번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 벌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분이 한 40만 명이나 됩니다. 매일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3차 정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러다 보면은 작년에 지난 4년 전에 한 국민 경선 규모가 2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지 않겠느냐. 그래서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선거인단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날 컷오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원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로는 민주당 대선 주자 누가 적합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32.4, 이낙연 전 대표 19.4 이렇게 나왔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과반입니다. 50.3,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 30.5%, 이재명 지사의 일강 체제가 지금 점차 굳어져가는 3위는 누가 나왔습니까? 3위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일반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7.6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1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3%가 추미애 전 장관을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추미애 전 장관이 높게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높아질수록 결국 등을 보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본경선 가더라도 이재명 지사일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약점 하나가 강성 친문들이 비토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토 정서를 추미애 전 장관이 상당히 지금 완화시켜주고 있다. 지금 실제로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거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대까지는 아니라도 추미애 전 장관이 보호막이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 경선에서도 강성 친문들의 표심이 이낙연, 정세균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요. 그런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 어제 각자 정책과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8명의 후보들이 있는데 2명의 후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정책 대결 자 어떤 발언들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 약속은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 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을 지켰습니다. 정치 세계에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세 분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하신 꿈을 완성하는 일, 그것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 분 대통령께 배웠지만 더 잘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양극화와 불공정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선택적 정의, 가짜 공정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가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짤막하게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실천력을 굉장히 강조한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른 후보들 보면 민주당의 적통, 촛불 정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대 정신, 이번 대선에서 시대 정신을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가 실천력 강조하는 것, 이것이 뭐 본인이 내세우는 시대 정신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행정 전문가로서의 결단력 그리고 실행력 이게 아닙니까? 처음엔 이런 것이 이재명의 이미지를 심어 왔는데 지금은 이것을 공약 이행률이 자기가 경기지사로서의 공약 이행률이 90% 넘었다. 실천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이 경선 행보라기보다는 본선 야당 후보와 결을 본선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최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문제를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집행력이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만은 본인은 이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질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슈를 이미 선점을 했다. 그 효과를 충분히 누렸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의 정서를 이미 충분히 얻었다. 만약에 기본소득 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수록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코너에 몰릴 수가 있는데 이미 얻을 것은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치고 빠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이 여기에 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공정, 시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들 보면 적통, 민주당 적통, 촛불 정신, 도덕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다르네요? 이낙연 특히 정세균 두 후보 두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까? 두 후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적정이다, 도덕성이다. 사실 좀 두 후보 누가 해도 좀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이슈들인데 이 둘의 장점은 뭐냐면은 비토 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토 세력이 없다.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영남 유권자들을 봐서도 이 두 분에 대한 거부감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지금 외력이 없다. 이런 또 것이 단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두 후보의 지금 지지율 추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비 경선이 진행될수록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지만은 소폭이나마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보면 자신을 향한 공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자, 여권 주자의 견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5년 전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세요? 뭐 바뀐 거라면 제가 좀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유연해지고 흘러 강까지 왔더니 호박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의 본질은 변한 게 없겠죠. 독립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역할 자체도 중요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운명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 지도자의 품격, 또 지도자 가족의 품격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취지에서? 이거 당연한 일이니까요. 특별히 무슨 의도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당연한 것이니까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로 국민들께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창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방패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지지율 1위니까 아무래도 공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방어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품격 이야기를 지금 네, 거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를 그만둘 시절에 예. 총리를 하고 정치 다시 이제 복귀하기 직전에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저도 현장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국민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정치의 품격이다. 그리고 신뢰다. 예. 내가 정글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정치를 이재명 유지하겠다. 지사를 겨냥한 발언 아닐까요? 그 당시에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예, 거고요. 예. 자신은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 월등한 1위를 차지했을 당시니까 예.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본인은 그런 정치를 품격 있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좀 모자란 것이 아니냐, 국가 예. 지도자의 모습으로서는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의 최대의 공격 그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후보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앞서 이재명 지사가 여권 지지층에서 50% 정도 지지율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야권 후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8%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리얼미터에서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압도적인데요? 지금 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뭐 엑스파일 문제다, 장모 재판 문제다 여러 가지로 좀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예. 보수층의 지지는 아직까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여론조사. 행보도 사실은 보수 지지층이 좋아하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시작할 때 바로 그랬었죠. 예. 그래서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호국 행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와의 그 역사관 논쟁이라든가 탈원전 정책 비판 이것은 예. 결국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 기반은 결국 보수층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런 그 행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왜 중도나 진보 쪽 행보도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좀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예. 보수층을 좋아할 만한 행보를 분명하게 좌표를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의 목표는 보수층, 중도층, 또 일부 이탈한 진보층의 예. 지지를 포괄하겠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은 자신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도층 행보도 계속 합니다. 예. 어제 안철수 대표 만났죠. 그렇네요. 오늘 예. 김영한 전 의원 만날 예정이죠. 그리고 또 그 대전 방문했을 때 네. 민주노동당 출신 주대한 씨 만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아우르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군요. 결국 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중요한 것은 중도다, 중도 잡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지층의 바탕으로 해서 중도로 나가는 외연 확장 전략은 계속 펴겠다. 이것은 윤 전 총장의 확실한 그 정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현장에 간담회에 참석하고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고요. 이재명 지사 공격수로 알려져 있는 의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김영환 전 의원은 뭐 민주당 소속으로 4선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었죠. 네. 그때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와서 이재명, 남경필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경합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그 지지율은 낮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토론회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을 해서 줄곧 공격을 많이 했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예. 이재명 저격수 이렇게까지 이런 별칭까지 얻었는데 예. 그 이후 정치 행보를 보니까 상당히 보수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건 하지만은 사실이지만은 예. 그래도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한때 진보적인 합리적인 진보주의자였던 김영한 전 의원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외연을 넓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야권의 다크호스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고 최영섭 예비역 대령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유언이 대한민국을 밝혀라였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육성이셨습니다. 그전에는 정치 참여에 반대하신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죠. 뭐 사실상 정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친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런 말을 남겼나 봐요. 일단 고 최영섭 대령께서 생전에 반대를 했는지 자체는 예. 아직 좀 불투명합니다. 그랬군요. 그 말이 예, 좀 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최재형 전 원장이 소개한 대한민국을 밝혀라. 예. 이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유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왜냐하면 이 집안은 전통적으로 그 보수적인 기독교 계통의 집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소명의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밝혀라는 것은 빛의 역할 아닙니까? 네네. 또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그 감사원 직원들에게 항상 소금의 역할을 해라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원이 외압에 굴복하면은 소금의 역할을 안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 소명 의식을 최재형 원장이 갖고 있고 또 부친의 유언이 밝혀라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되새겨 볼 때 최재형 원장의 대선 참여 본격적인 투신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문제다. 예, 야권 인사들이 오늘 최재형 전 원장 부친 빈소를 많이 찾았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조문을 했는데 조만간 만나서 입당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당장은 아니겠죠. 예. 일단 그 상도 치러야 되고 또 사무제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무제라고 안 하고 사무 예배를 보내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될 텐데 그 이후에 권영세 의원을 접촉점으로 해서 아마 입당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상가에 또 마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조문을 왔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김동연 전 부총리도 왔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예. 되는데 이 상가 정치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조문 그렇죠. 정치.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탐색은 아니겠지만은 서로를 한번 심중을 이렇게 떠보는 그런 자리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당박 주자들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말 경선 버스에 올라탈 것을 연시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명 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컷오프 선을. 그러면 이게 지금 당 외 주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4명에. 기한 내로 입당하시는 분들은 그 4명이 포함되기 위한 경쟁을 하시겠죠. 그 윤 전 총장은 근데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당 대표를 왜 만났을까요? 나는 따로 차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그런 정치 인식을 한다면 그게 그분의 정치적 정무적 감각이죠. 저라면 그런 판단 안 할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워낙 그 당 내에서 좋은 말씀 하신 분들이 있고 예. 그걸 실제로 지금 돕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이 꼭 되지 않더라도 예.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는 당 안으로 들어와라. 와서 경쟁하라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독자적으로 힘을 키운 다음에 국민의힘 주자와 뭐 단일화 경쟁하는 그런 구도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네. 태도는 좀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야권의 빅텐트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될 거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그 엄명한 대로 8월 말에 경선 버스는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이라면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워낙 일찌감치부터 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2명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비 경선을 한 2차례 정도 치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 경연 대회처럼 2차례에 걸쳐서 컷오프를 하고 본 경선은 4명으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그냥 본 경선으로 다수결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8월 말부터 시작이 되면은 11월 9일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힘이 특히 이준석 체제가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 또 나가서 안철수 이런 분들을 끊어 안으려면은 국민의힘이 정말 중도지향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자기가 굳이 제3지대에 남아 있을 필요 없다. 국민의힘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은 굳이 제3지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혁신하고 어느 정도 변화해서 중도층을 사로잡느냐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의 과제다. 이런 점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더 변해야지 윤석열 전 총장이 됐든 누가 됐든 들어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